새로운 생명의 일은 무엇일까요? 네? 자, 무엇을 하나는 긴급스, 하나는 중요성이다. 시간의 축과 공간의 축에서 우리가 일이 수없이 많은 일이 있는데 지금 여기 자기 일을 하는데 가장 급한 일이 뭘까요? 네? 급한 일을 제껴두고 다른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철이 없는 사람이 철부진 겁니다. 그래서 매화가 봄에 피는데 다른 꽃은 아직 꽃 필 준비도 안 하는데 매화는 먼저 피거든요. 그래서 매화가 철들다 이 말이 매화꽃 피는 데서 나온 말이에요. 이 말은 불교에서 시절인연에 일을 할 줄 아는 사람. 철부지는 뭡니까? 시절인연에 자기 할 일을 할 줄 모르는 사람. 그래서 철부지나 철들다 이 말이 우리의 언어가 불교적인 사상이잖아. 근데 철들다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자기 할 일을 아는 사람은 가장 시간적으로 긴급하고 급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일이 긴급한 일이 많지만은 가장 긴급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시기를, 철이 없어. 그래서 꽃 필 때 꽃 필 철을 모르는 사람은 꽃은 피지 못하고 시들고 죽고 생명활동이 끊어져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척을, 시간적인 축은 긴급성, 공간적인 축은 무슨 중요성.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 자기 할 일이 무엇인가? 이 생명활동의 모든 것을, 자, 이걸 자각이라고, 자각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작용을 말하는 것이지 누구를 위한 자각은 없어요. 전부 다 자신의 자발적인 지혜로 생명활동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자각이라고 하는 일과 더불어 또 하나 여기에서 더 제시된 것이 무엇이냐? 창조성이다. 그리고 이제 불교에서는 향상일로란 말. 향상일로라고 하는 말을 선에서 불교에서 뭐냐면 대상을 두면은 집착이 나와요. 어떤 목적지향적인 것입니다. 세간에서는 가장 긴급한 일을, 가장 중요한 일을, 목적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세간적인 가치예요. 그래서 이제 세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이 가치관에 맞춰서 일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그 일을 떠나서 자기 자신의 생명활동하는 일은 목적성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자각적인 지혜의 이 창조라고 하는 말은 외부의 힘을 받지 않고 작용하는 힘을 창조라고 해요. 그 창조라는 것은 새롭게 뭘 만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생명활동을 실행하는 것 자체가 창조예요. 그건 왜냐? 자신의 생명을 자신이 창조하는 일입니다. 외부의 힘에 의해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지혜의 생명으로서 창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다른 말을 한다면 우리가 자신의 모든 생명을 번뇌망령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지혜로운 생명을 스스로 죽이고 사는 사람. 자신의 지혜로 살리는 사람은 창조적인 지혜로 삶을 살리고 사는 사람.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중생식으로 번뇌망념에 업을 짓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진여의 생명활동을 자기 자신이 죽이고 사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창조하는 삶을 향상입니다. 자, 향상일로를 위해서 뭐라 했냐면 집착하지 않는, 집착하는 데가 없어요. 목적지향적으로 어떤 대상을 두고 집착을 하면은요 창조성을 잃어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무주, 무상 이런 법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집착을 하지 말아요. 그리고 이 창조적인 작용이 자기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개발하게 하는 힘이 나와야 이게 보살도가 돼요. 자, 그래서 이걸 보살도의 삶이 지금 여기 자신의 창조적인 지혜 작용에 의해서 보살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항상 시간의 축과 공간의 축에서 긴급성과 중요성의 삶을 자각할 수 있는 사람이 철든 사람이고 그 지혜로 자신의 삶을 생명활동을 되살리는 작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자각이라고 하는 말이 쉽지만은요, 불법을 모르는 사람은요, 자각이 쉽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불법을 알아야 자각하는 힘을 만들 수 있어요. 아까 공의 사상은 자각을 하게 하는 근원이에요. 본래로 되돌아가는 근원에서부터 자각적인 지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꼬리를 물고 나서는 이것은 근원으로 되돌아가는 힘이 없으면요, 창조적인 자각의 작용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일이 있을 적에 세간에서도 일을 할 적에도 어떤 문제가 딜레마에 빠지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지 말고 문제를 다 비우고 본래로 되돌아가서 다시 한번 사유하라. 그 문제 속에서 빠져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문제를 다 잊어버리고 본래로 되돌아가서 처음부터 사유를 하라. 이게 참선의 기본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서 더 헤매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문제의식을 포기하라. 포기한다는 말은 문제의식의 갈등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본래로 되돌아가서 근본에서부터 출발했을 때 새로운 모든 지혜와 창조와 가치성을 만들어내는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유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불법에서 사유는 참선 수행과 사유라고 하는 것을 본래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망념의 굴레 속에서 영원히 벗어나야 됩니다. 망념을 없애야지, 불안을 없애야지 이런 생각은 더 불안 속에 빠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그 작용을 하고 있는 자신을 내가 번뇌 망념 속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자각할 때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지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수행이라고 하는 언어가 불교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불가사의한 작용의 힘입니다. 이걸 전부 다 제로라고 하는 숫자에서부터 기원을 줍니다. 자, 오늘은 제로라고 하는 숫자가 공이다.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원천이다. 진여의 근본적인 생명 활동을 하게 하는 근본이다. 이걸 하나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에서부터 반야 신경이 시작되지 않으면요, 반야의 공사상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자꾸 헤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오늘 프린트 나눠드린 게 좀 어렵지만요, 조금씩 메모해가면서 이렇게 요걸 가지고 참선을 하세요. 참선 공부는 여기에 메모해놓은 카드를 놓고 아침으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쭉 사유를 해야 됩니다. 이 언어를 통해서 언어가 제시하고 있는 불법의 가르침의 근본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사유해 본다는 것은 반추란 말입니다. 한문으로는 이렇게 썼는데 우리가 반추하다는 말을 쓰죠. 이건 이제 대세김하는 동물이 음식을 먹고 다시 대세김하면서 이렇게 다시 되씹고 해서 소화를 시키는 소나 양이나 이런 동물이 대세김질을 하는 것을 반추라고 합니다. 경전의 모든 언어를 지금 우리가 지식으로 지식으로 일단 익혀야 돼요. 익힌 그 지식의 언어를, 방편법문을 불법 진여봉법으로 다시 한번 되씹어보는 겁니다. 되씹어보고 되씹어가면서 자신이 그 지혜로운 삶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참선공부라. 경전과 어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방편법문을 자신이 그 지혜로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작업을 하지 않고서는 소화를 시키지 않으면은 대세김질 해가지고 반추해서 자신이 소화를 안 시키면은 그것을 자신의 영양분으로서 생명활동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못 쓰는 거예요. 차에다 기름 넣는 것과 똑같습니다. 가솔린 기름을 한 가득 넣어가지고 엔진에다가 이걸 태워야 차가 움직이지, 차에 넣어놓고는 움직이지 않는 건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참선 공부의 본질이 무엇이냐? 방편의 법문을 사유하는 반추작용이다.
이걸 통해서 자신의 에너지, 지혜로운 생명의 에너지로서 활용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참선본부고, 그러한 본분사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뭐냐? 중생의 병, 즉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난 번뇌 만념의 병을 자기가 진단할 줄, 진단해야만이 자각을 할 수 있어. 남의 대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번뇌 만념의 병이 무엇인가를 내가 진단을 할 수가 있어야 같이 그 중생의 병을 치료해 줄 수가 있어. 근데 자신이 그런 지혜가 없는 사람이 보살을 행을 할 수가 없어. 뭐 이게 굉장히 철저한 이기주의적인 언어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생명 활동을 하는 근본적인 지혜, 이밖에 없어요. 남이 들면 남을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보살행을 위해서, 이런 위해서라는 말이 굉장히 듣기 좋고 그럴듯하지만 이것은 허상입니다. 허상. 진정한 보살행은 자신의 본분사의 생명 활동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요만큼 할까요? 네. 그냥 앉아서 수고하십시오. 서 이야기 하다 보니까 시간